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알았을 법한 피부병만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 함익병 선생은 그중 괴저성 농피증이란 피부병을 지목했다. 사실은 저는 이 병에 대해서 굉장히 세조임금님이 아마 이 병에 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연령대가 이게 40대, 50대에 잘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병 자체가 그런 병이고 보시다시피 그 피부에 큰 궤양을 많이 생기고요. 이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완전히 낫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걸로 해서 금방 사람이 죽지도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되는 병인데 아직까지도 원인을 정확하게 못 밝히거든요. 근데 원인이 밝혀진 질환이든 아니든 스트레스가 병을 악화시키는 건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유발 요인 중 그러니까 만들게 하는 그 병이 생기게 하는 한 요인으로도 추정됩니다. 세조의 병을 현대의학적으로 추정하면 괴저성 농피증이란 병일 수도 있다. 그 병은 정신적인 압박과 사회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다고 한다. 그렇습니다. 이 세조는 자신의 지독한 피부병을 없애고자 자신의 피고름이 묻은 속적삼을 상원사로 보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 세조가 상원사에 내린 어첩입니다. 이 어첩에 보면은 이 상원사를 중창할 때 세조가 하사한 그 물품의 내역이 아주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쌀이 500석, 그리고 면포와 정포가 각각 500필. 여기서 면포는 무명을 말하는 것이고 정포는 아주 품질이 좋은 그런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철이 15,000근. 정철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순수한 쇠로 이 공사에 꼭 필요한 물품이죠. 그리고 사찰을 채색할 때 사용한 그런 염료도 하사를 했습니다. 이 정확히 이 수치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런 채색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쌀, 천, 철을 모두 그 면포의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은 이 면포 만필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면포 만필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선뜻 가늠이 되지 않으시죠? 자, 이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록은 조선 왕조실록 단종 때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종은 그러니까 이 세종의 딸, 그러니까 자신에게 고모가 되겠죠. 이 정안옹주가 거처할 집을 마련하라고 이 면포 600필을 하사합니다. 옹주라면 당대 최고의 신분이니까 아마 집도 최고 수준이었을 텐데 그런 집을 면포 600필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면포 10,000필이라면 몇 채나 살 수 있었을까요? 당시 최고 수준의 저택을 17채나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조선시대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한 나라였습니다. 이 조선은 건국 이후 사찰의 토지와 노비를 박탈하고 전국의 사찰과 승려의 숫자를 대폭 축소해 나갑니다. 또 유생들은 이 승려를 존벌레보다 못하다고 취급하면서 아주 천민처럼 대우를 했죠. 그런데도 이 세조는 사찰 하나에 이 최고급 주택을 17채나 살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시주를 한 것입니다. 태조나 세종처럼 이 개인적으로 불교를 신봉한 왕은 있었지만 조선시대 이처럼 드러내놓고 불교를 후원한 왕은 없었습니다. 세조는 왜 이토록 불교를 후원하게 된 것일까요? 강원도 강릉에 세조가 상원사에 하사한 땅이 있었다고 한다. 옛날부터 있는 거죠. 고대부터. 강릉 신석동의 저수지 일대. 섬석천인데 예전에는 중어보라고 했고요. 그렇죠. 이 가금 전체에서 중어보. 세운 보다. 그래 중들이 그런 하니까 중어보라 이거죠. 상원사 승려들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만들었다는 중어보. 이곳이 상원사의 옛 땅이었음을 말해주는 증거다. 그렇다면 세조가 당시 상원사의 하사한 땅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실록 기록에 의하면 세조가
산산제원 일대, 산산저수지 일대를 상원사에 하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쪽 지방 유생들의 기록에 의하면 종자를 70석 정도를 이용할 만큼 큰 규모의 토지를 상원사에서 관할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석의 종자를 이용했다고 하면 굉장히 큰 규모의 농토를 상원사에서 관할해서 소유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한 석의 종자로 2,000평의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한다. 종자 70석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14만 평에 달하는 땅이다. 그 어떠셔서 월장 소지가 생겼냐 하니 그 고인의 밥으로 떼놔줬다 이런 전설이죠. 고양이 밥으로 떼어줬다는 상원사의 땅. 고양이와 상원사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상원사 법당 앞. 오랜 세월이 지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마모된 한 쌍의 동물 석상이 있다. 이것은 바로 고양이 석상이다. 다른 절에선 찾아보기 힘든 고양이 석상. 고양이가 상원사 법당 앞을 지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법당문을 열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디서 나타났는데 고양이 나타나서 자꾸 그 임금의 그 옷을 물고서는 뒤를 땡기더라는 게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 왜 그런지 한번 발로 차고 붙으니까 법당에 속 들어가가지고 탁자 밑에 속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들어가려면 또 나와서 또 물고 밖으로 땡기단 말이에요. 또 붙여버리니까 또 그 탁자 밑에 속 들어가거든. 그래서 3번을 그랬다는 게요. 3번을 그러니까 임금이 어떠한 느끼는 감정이 달랐던 모양이죠. 그래 이제 호위하는 그 무사를 시켜서 그 탁자 밑을 뒤집어라고 하니 그 탁자 밑에서 그 단종 계열에 무사가 그 세조가 참배를 하기만 하면 목을 치려고 칼을 쥐고서 있더라는 게예요. 그래서 고양이 덕에 목숨을 구했다는 게예요. 세조는 목숨을 구해준 고양이를 잘 키워달라며 강릉 저수지 일대의 땅을 상원사에 하사했다는 것이다. 이 전설엔 세조가 숭불정책을 펴게 된 배경이 들어있다. 이 자객이 나타났다는 것은 실제 나타났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고요. 오히려 세조의 생각에 항상 그 주변에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거나 그 적대시할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다 하는 것을 나타냈고, 세조는 피해 쿠데타로 왕위에 오른 인물이다. 1453년 세조는 김종서, 황보인 등을 죽이고 실권을 장악했다. 역사는 이것을 기유정난이라 부른다. 2년 후 세조는 마침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넘겨받아 조선 제7대 왕으로 등극한다. 그러나 피를 부른 왕위 찬탈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456년) 세조는 단종을 포기시키려던 성산문, 하위지, 곽팽년 등 6명의